안녕하세요. 금융 초보자들이 가장 궁금한 질문 톱 70 77을 집필한 저자 김유성이라고 합니다. 저는 경제매체에 있는 그 금융부에서 금융부 기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. 주로 이제 취재하는 영역은 은행가, 보험가, 여신 전문, 카드 업계 이쪽을 좀 많이 좀 보고 있고 글도 좀 쓰고 있습니다. 사실 저는 금융을 잘 안다는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쉽진 않고요. 다만 이제 제가 조금 알고 있는 금융에 대해서 쉽게 글로서 설명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좀 노력을 했을 뿐이지 사실 여러분들과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저는 가웬일로 그 팟캐스트와 유튜브 채널에서 경제 위캐스트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도 어떻게 보면은 이 팟캐스트 채널을 거의 5년 가까이 꾸준하게 운영했던 그 결과가 나타난 거라고 보고 있어요.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사실 최근에 있었던 동학개미 운동,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투자 분과도 상당히 관련성이 좀 있기는 해요. 사실 좀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시지만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왜 투자를 하는지, 그리고 본인의 투자 결정에 있어가지고 어떤 경제 뉴스, 어떤 지표를 활용해야 될지 잘 모르신 분들도 많이 좀 계신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에서 이 책은 좀 가이드북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쉬운 경제 용어와 쉬운 금융을 통해서 여러분들 조금 더 경제 상황과 경제 활동, 그 다음에 그 경제가 움직이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필이 되어 있습니다. 사실 금융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원시 시대 때 물물 교환 시대 때부터 좀 존재해 왔었거든요. 그때는 이제 돈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그 교환 수단의 매개체로서 이제 운영이 되어 왔었고, 이후에 산업혁명과 그 다음에 근대화와 그다음 현대 그 자본주의에 이르면서 금융은 고도화가 됩니다. 최근에 이르러서 이 금융은 산업과 분리돼서 따로 발전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. 특히 이제 미국이나 영국처럼 금융이 선진화된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의 별도의 이제 그 산업 영역으로 해서 부를 좀 창출하고 있고요. 우리나라도 현재로서 보면은 제조업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선진국 경제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완전한 선진국이기도 하죠. 근데 우리가 이미 걸어왔던 길을 미국이나 영국 혹은 서유럽 국가들도 많이 좀 가고 있기는 해요.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금융 부분에서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게 제조업 분야에서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뭐냐? 바로 금융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도 점차 금융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금융을 많이 알고 있는 분이 투자의 기회도 빨리 잡게 됩니다. 이런 상황에서 막연한 투자가 아니라 진짜 알고 하는 투자, 혹은 내가 투자 결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라도 금융을 알아야 되는데 쉽게 써져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목차를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신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많이 골라서 넣었어요. 근데 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수능을 공부하는 수험생도 그렇고 경제 분야에 있어가지고 좀 취업준비생도 그렇고 금융 쪽을 조금 더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챕터에는 기본적으로 돈이란 무엇인가, 은행, 그 다음에 보험, 그 다음에 은행은 왜 나왔는지, 그리고 은행이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중요성, 그 다음에 금리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. 그리고 중반 부분은 넘어가다 보면 투자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. 이게 단순 주식 투자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주식 투자 외에 ETF라 해서 상장지수 펀드,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자세히 좀 나와 있어요. 특히 상장지수 펀드 ETF를 여러분들을 많이 좀 소개시켜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ETF는 분산 투자가 된다는 점이에요. 그리고 업종별로 종목별로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ETF도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챕터에는 가상화폐, 이 암호화폐에 대한 내용도 같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. 비트코인 여러분들 많이 아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이 어떻게 생겼고 비트코인의 원래 취지가 뭐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. 그리고 블록체인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들어는 봤지만은 제대로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. 근데 저도 전문가는 아니긴 하지만은 그래도 풀어쓰면서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많이 알려드리는 노력을 했습니다. 이 책을 잘 읽는 방법은 따로 없을 것 같아요. 이게 중간중간에 영상을 첨부되어 있긴 하지만은 조금 보고 이게 텍스트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좀 시각적으로 아니면 청각적으로 보실 수 있게 좀 몇 개를 첨부해 놓긴 했는데
좀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인터넷을 그려놓고 용어를 하나하나 찾아가 보시면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 책만 읽었다고 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금융을 전부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. 시발점입니다.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금 더 이제 경제신문을 좀 보신다던가 아니면은 좀 서점에 가셔서 경제, 금융 쪽을 좀 보시고 새로운 책을 또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실제 투자를 해보시면서 경험을 쌓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. 그 다음에 경제신문을 보면서 제가 뭐 언급했던 금리에 대한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후에 경제정책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,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왜 바뀌고 그 다음에 그 금리가 바뀜으로 인해서 또 증권가에 있던 돈이 왜 은행으로 올라가고 또 은행에 있던 돈이 다시 채권시장으로 가고,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. 여러분, 금융은 뭐 사실 우리 생활과 좀 동떨어져 있어 보이는 것도 좀 사실이긴 한데요. 근데 그만큼 많이 중요하기도 합니다. 한 예로 우리가 받는 월급도, 우리가 받는 이 월급 통장도 뭐 증권사 계좌가 있으신 분들 계시긴 하겠지만은 대부분 은행에서 받잖아요. 우리의 경제생활의 모든 시발점은 또 금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융을 때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금융에 대한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모자란 게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.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또 책에서 그리고 팟캐스트와 유튜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